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광주 전남 지역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황사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뿌연 먼지가 광주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도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숨쉬기 답답해도 오늘만큼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광주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살수차가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리지만 가득한 먼지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5개 노동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시야도 그렇고 이렇게 차량 교통도 이제 많다 보면은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평소라면 운동장에서 했을 야외 수업도 고농도 미세먼지 습격에 모두 금지됐습니다. 호흡기나 기관이 안 좋은 학생들은 본인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서 수업하다가도 실내에 들어와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새벽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훌쩍 넘기는 세제곱미터당 46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전남에서는 완도 683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공기질에도 차량 통제 등의 비상저감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것이 아닌 중국발 먼지에 의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자체가 황사로 인한 건데 그것까지 다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황사가 27번 발생했는데 봄철이 17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황사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단체들은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한 게 삼권 분립과 사법 주권을 해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방명록에 적은 김 대법원장은 참배단의 헌화와 분향하며 5월 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광주 전남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팔아서 배상금을 받겠다며 낸 피해자들의 압류 소송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또다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해법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 상권분립을 침해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포기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 권위를 지켜야 될 사법부 수장이 지금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이면 72개월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김명수 대법원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오늘 광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 국방, 외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광주 행사 특강에 나선 이 상임고문은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또 굴욕적인 대일 외교 등을 말하며 국익을 위해 타국에 항의할 줄 알아야 의로운 동맹이다. 윤 대통령은 깜냥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역주행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과 동시에 추진돼 역량이 분산될까 봐 공모 신청 마지막 날까지 고민했는데요. 광주시가 일단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 빅그린 국가산단 일대에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입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선 미래차 소재, 장비, 부품 기업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R&D 연구시설과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모 신청 막판까지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는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진하다 역량이 분산돼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포기했다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광주의 미래차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 전남 상생까지 이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력을 다 하고 공조를 취하겠다.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가 행성이 됐을 때 기존의 그 지역 경제 40%를 행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시너지가 창출되리라고. 정부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는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6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용록 전남지사가 최근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불편한 관계를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광주 군공항은 상생이자 현안 과제로 봐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공항의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두듯한 김용록 전남지사의 발언. 무안 주민들의 강한 반발.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평 편입 가능성 언급, 그리고 이어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불편한 관계까지. 광주 군공항 문제는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입니다. 전남도의회에서 김용록 지사의 발언들을 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복잡하고 불편한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전남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광주 시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뿐이라고 믿고요. 상생과 현안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광주 군공항 문제는 잘 풀어야 할 상생 과제이기도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에 일방적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상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된다 그래야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군공항특별법은 이전 지역에 확실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습니다. 특별법 이상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관한 어떤 그 프로젝트, 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서 우리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 광주 군공항 한평 이전 추진, 무안 군민들의 군공항 이전 반대,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까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김용록 전남지사의 민선 8기 최대 숙제이자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편 정부 지원을 명문화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미뤄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전망됐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가 파행하면서 공항특별법을 처리할 2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8일에서 20일 사이 열릴 걸로 알려졌는데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이달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군공항특별법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원 박람회로 생겨난 순천 오천 그린광장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공예절, 이른바 패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반려인으로 인해 광장의 잔디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반려견 출입 통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오천그린광장 잔디 곳곳이 노란 원 모양으로 패여 있습니다. 반려견이 본 소변으로 잔디가 고사한 자국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광장에서 이 같은 소변 자국을 하루에만 50개 이상 발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 오줌 자국인데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잔디만 이렇게 오줌 자국 그대로 동그랗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일 많은 시민들이 오천그린 광장을 찾으면서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의 출입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소변을 방치하는 일부 반려인으로 인해 벌써부터 잔디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반려견이 소변을 봤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잔디 보존과 위생을 이유로 오천그린 광장의 반려견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개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줌 싸놨다고 생각하면 우리 손주들이 여기 앉아서 노는데 지저분하잖아. 되도록이면 그분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끈을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글쎄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같이 공존해야죠. 저도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서 눈치는 많이 봐요. 패티켓 민원이 급증하자 조직위는 일과 시간에 한해 오천그린 광장 일부 구역의 반려견 이용을 통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한 찬반이 팽팽한 데다 법적 근거도 없다 보니 조직위는 규정을 위반해도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광장 이용 수칙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검찰이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지역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또는 조손 가정에만 제공됐던 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대상이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수당도 늘렸는데 현재 170여 가정에게 지급됐던 돌봄 수당의 수혜자가 더 많아질 걸로 광주시는 기대했습니다. 사업 대상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틈새 돌봄 정책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12일 만에 100만 입장객을 달성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국가정원 동문 입구에서 100만 번째 입장객을 선정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정원 박람회장은 지난주 토요일 하루 최다인 18만 명이 찾는 등 10년 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100만 입장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심과 박람회장을 동천 뱃길로 잇는 정원 드림호와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 스테이 등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